여의도 계모임 13화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 알이 배근망했다. 다음 주제로 이제 주말 사이에 핫했죠. 쿠팡 새벽 배송. 새벽 배송 관련해가지고 이제 막 되게 논쟁이 많았잖아요. 원래 민주당이 이제 조직을 하나 만든 게 있어요. 민주당하고 뭐 민노총하고 뭐 쿠팡 같은 회사하고 노동부하고 합쳐가 택배 뭐 협의회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 택배협의회에서 민주노총이 새벽 배송 금지하자. 쿠팡을 대상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그 야간 근무가 WHO에서 규정한 이제 발암 물질이래요. 그래서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이제 새벽 배송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바로 이제 민노총의 입장인 거고.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일단 사람들이 너무나도 황당했던 게 지금 새벽에 일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소방관, 경찰, 의사, 그리고 뭐 저기 새벽에 이제 그 도매 다 새벽에 나가서 일해요. 다 발암 물질을 다 견디고 일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민노총은 왜 이제 저기 이제 그 발암 물질이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의사라든지 이분들의 이제 새벽 업무는 그건 왜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야간 교대가 네. 근무가 필요하신 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다 새벽에 청소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무슨 뭐 쿠팡에서 새벽 배송하시는 분들이 새벽에만 일하는 게 아니라 낮에도 일하고 계속 일하고 막 그런다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있죠. 근데 그분들은 그냥 생활 사이클이 다를 뿐이에요. 낮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제 한 8시간 일하는 거고 새벽에 일하시는 분들도 한 8시간 일하는 거고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새벽 배송이 이렇게 문제였어. 그런데 다른 거는 근데 뭐 라고 했을 때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좌파적인 감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는 새벽 배송 안 받아도 된다. 그래서 나는 노동자의 일인으로서 새벽 배송을 이제 금지해야 된다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되게 웃긴 거죠. 그런데 그 좌파적인 감성에서는 그럼 그 새벽에 응급실에서 근무하시는 이제 의사분들은 뭐예요?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웃긴 게 뭐냐면 어제 장혜영 전 이제 정의당 전 의원이하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하고 이제 토론을 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웃긴 게 뭐냐면 그 장혜영 전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정 0시서부터 5시까지 이제 배송 업무를 중단하면 된다. 그런데 장혜영 의원이 주장한 게 배송만 중단하면 된다는 거고, 배송되기 전까지 쿠팡 물류센터에서 물류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건 또 이제 계속 일해야 된다고 또 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이제 쿠팡 내부에서 일하는 건데, 그럼 발암물질인데 택배기사는 0시부터 5시까지 무조건 쉬어야 된다면 내부에서 물류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뭐예요? 그분들은 그냥 정말 이제 노가다로 힘겹게 일하시는 이제 알바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0시부터 5시까지 일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장혜영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그 논리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모든 새벽 5시 근무하는 게 다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논리적으로 모순이기 때문에 그 새벽 배송만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괜찮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또 그것도 문제인 거죠. 뭐가 됐든 아까 정청래 얘기하면서 꽃놀이패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반대예요. 장혜영 얘기는 어차피 뭔 얘기를 하더라도 어차피 독박을 써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꽃놀이가 아니라 어차피 독박이에요. 뭔 얘기를 하든지 장혜영은 이제 말이 안 되는 이제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웃긴 게 뭐냐면 민노총이 그렇게 이제 노동자 위리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 쿠팡 택배 기사분들 협의회가 있어요. 거의 3%가 만났어요. 아니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 괜찮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다 괜찮다고 하는데 지금 민노총이 지가 뭐라고 이제 그걸 반대하고 이제 금지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배송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왜 새벽 배송을 좋아하냐면, 첫 번째, 일이 주간에 비해서 편하다. 왜냐면 차도 안 막히고 저기 이제 엘리베이터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도 이제 텅 비어 있으니까.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게 새벽이니까 페이가 더 세대요. 페이가 더 세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새벽에, 그리고 또 이제 새벽에 그 낮 시간이 여유롭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활동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새벽 택배 하시는 분들은 이득과 자신들의 선호로 인해서 그거를 선택을 한 거예요. 새벽 배송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민노총은 새벽 배송 나빠? 그건 이제 그냥 너희들 금지야. 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그냥 좌파예요. 이게 좌파의 전형적인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정원에서 잡초가 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잡초만 제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좌파의 특징이 뭐냐면, 문제를 제거해?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럼 정원에 다 이제 세면으로 이제 공구리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제거하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 발생 원인을 이제 제거해버리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부작용과 그 피해라는 것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인식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고 옳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옳기 때문에 내가 주장하는 것은 다 맞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부작용이 있던 말도 당연히 이제 그거는 이제 필요가 없다라는 게 바로 진보의 가장 큰 한계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해관계를 떠나서 진보적인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때로는 이제 맞을 때가 있어도, 대부분의 특히 경제적으로 그 이해관계가 많이 걸려있는 상황에서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게요. 그냥 도덕적으로 네. 내세요. 배송, 야간 배송하는 사람만 있고 네. 다른 야간에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네. 나는 모르겠다. 약간 이런 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민노총의 이제 현실적인 계산이 또 있어요. 어떤 건가요? 쿠팡은 이제 택배기사 노조가 없잖아요. 거기는 약간 택배기사 연합회라 식으로 이제 비노조 조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노총이 더 건드리는 거죠. 어차피 자기네들 조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금지시켜버리고 더 규제하고 그 자리에 더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죠. 만약 이제 그 택배기사 하시는 분들이 민노총 소속이었으면 어떻게 이런 얘기 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민노총 소속이 아니니까 계속 압박을 하는 거고, 이렇게 우리가 금지시키는 거 압박당하기 싫으면 민노총 가입해라. 민노총이 쿠팡 택배지부 만들어라. 그런 식으로 지금 괴롭히는 거예요. 쿠팡이라는 기업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택배 기사 분들도 지금 민노총이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니들 이래도 민노총 가입 안 할래? 안 그러면 내가 너희들 막 그냥 아예 그냥 일자리 없애버릴 거야 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민노총이 원래 하던 짓이에요. 이게 어디서 이렇게 하냐면 건설 현장에서 맨날 이렇게 하거든요. 네. 건설 현장에서 자기네들 이제 민주노총 조합원을 써라. 안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데모하고 반대하고 막 뭔가 쌩 난리를 치거든요. 민노총에서.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민노총 사람들이 쓸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드는 게 바로 민노총이에요. 네. 네. 근데 그거를 거기서 쌓은 노하우를 지금 이제 쿠팡한테 또 발휘하는 거죠. 민노총 쿠팡지부 만들어라. 네. 또 안 만들면 이제 없애버리겠다. 일제를 없애버리겠다. 그런 거죠. 이렇게 생각해서 감지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 네. 대선할 때도 그 상임 선대위원장에 민주노총 출신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 그렇죠. 그리고 지금 노동부 장관도 그또 민노총 위원장 출신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이런 사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요직까지 다 들어간 거네요. 네. 민주노총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다 들어가고 자기네들 힘이 있고 민주당은 자기들한테 이제 그 빚을 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지금 경찰들 이제 현장 경찰들 얘기를 들어보면 현장에 회사하고 노조들 데모할 때 막 그런 데 가면 막 노조들이 막 이제 회사 기물 때려부시고 그래도 이제 경찰들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노조들이 이제 힘이 세졌고 정권 자체에서 비호를 하기 때문에 뭐 이제 그 악덕원이 있어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민노총은 자기네들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거고 그래서 청구서를 이제 이재명 정권에 이제 내미는 거죠. 아니 그럼 진짜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경찰이나 소방관이나 군인들에 대해서는 새벽에 일해야 되는데 새벽 네. 근무를 한다고 네. 그런 경계소 근무라는 그런 거 네. 있잖아요. 네. 군인들이 다 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말. 그렇다면 이제 그 민노총은 선언을 해야 돼요. 우리 이제 민노총 사람들과 민노총의 이제 그 집, 그 자택과 그 회사들은 네. 뭐 불이 나던 범죄자들이 강도가 들어오던 네. 우리는 새벽에 그게 들이치면 우리는 이제 알아서 하겠습니다. 경찰에도 신고하지 않고 불이 나도 소방서에서 새벽에 신고하지 않고 네. 병원에도 이제 거기 119에 신고식 병원에도 응급실도 이제 그 응급실 분들이 이제 고생하니까 응급실에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해야 돼요. 그럼 내가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리가 없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그냥 새벽 배송만 이제 그러니까 지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패는 거예요. 뭐 어떤 노동자에 관련된 노동자를 위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네 이제 그 조직을 늘리려고 하고 있고 우리 민노총의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마라고 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보여주고 있네요. 그냥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이게 정상적인 정부였다면 애초에 민노총이 이런 얘기 꺼내지도 못하고 꺼냈다 할지라도 애초에 이제 그 여론이 들끓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아라 하면서 비판해가지고 끽소리도 못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건 되게 지금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민노총이 지금 이재명 정권의 비호하에 많이 컸고 그거를 이제 비이성적으로 폭력적으로 권력을 휘두른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였으면 담론으로 얘기되지도 못하는데 네. 이렇게 와가지고 큰 지나친 영향력을 네.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그 새벽 배송 이용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가정에서 특히 직장인들, 가정주부들 새벽 배송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굉장히 많이 다 새벽 배송 다 이용하고 계신다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면 이분들을 다 이제 그 적으로 돌리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민노총이 그냥 지를 수 있다는 건 민주당 눈치를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 말 우리 말 들어라. 민주당 니들이 지지율 떨어지든 말든 우리는 상관없고 우리한테 빚진 거 갚아라. 지지해줬으니까 우리 얘기하는 대로 정책 진행시켜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한테는 또 이것도 좀 이제 민주당이 이제 채무자니까 이제 지금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어영부영 하는 거죠. 그래서 웃긴 게 뭐냐면 민주당에서 아무도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비판을 못 하고 있어요. 그냥 뭐 저기 이제 지금 노동부 장관도 뭐 국감 때인가 뭐 주의 깊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막 그런 식으로밖에 그런 게 안 하는 거고 뭐 민주당에서 뭐 직접적으로 뭐 이제 막 아니면 비판하던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비겁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노총한테 이제 그 의리를 지킬 생각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부담되는 건 이제 떠안을 생각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민노총 직접 공격해서 하기에는 또 부담스러우니까 그것도 못 하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웃긴 게, 원래 한동훈과 장혜영이 붙었는데, 네.
근데 장영이 나올 게 아니었어요. 민주당 사람이 나왔어야죠. 거기는 아예 의석수도 없잖아요. 원외 정당이었고 어차피 민노총에서 얘기하는 거 하려면 이제 원내 정당들에서 입법으로 추진할 텐데 그럼 민주당이 나왔어야죠. 그런데 아마 거기 섭외도 아마 민주당 의원들한테 섭외 갔었을 거예요 그때 그렇지. 그런데 민주당 사람들이 아무도 안 나오려고 했을 거예요. 다 부담스러워가지고 뭘 해도 욕먹을 거 뻔하니까. 그래서 장영이 나온 거예요. 하긴 그 논리 자체가 뭐 어떻게 해도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말이 안 되는 걸 그렇게 억지로. 네. 그래서 어제 토론 보면 그냥 장영이 한동훈한테 완전 발렸잖아요. 다들 한동훈 완승이라고 다들 그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한동훈이 말을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애초에 그 논리적으로 장영이 이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한동훈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한동훈이 이길 수밖에 없는 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그 섭외를 받아도 안 나간 거죠. 장영은 이제 그거라도 불러주면 감사하니까 나간 거고. 그래서 어제 그거 보면 그 말미에 장영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한동훈한테 주기적으로 이런 자리 갖자고 했어요. 당연히 이제 장영 입장에서는 이렇게 불러주면 감사하죠. 한동훈하고 차기 대선 후보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한동훈도 이제 정치인 다 된 게 그거 거절했어요. 당연히 거절해야죠. 한동훈이 그 급이 있는데 왜 장영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한동훈도 이제 정치인 다 된 게 장영 전 의원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이제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너무 링글맞아졌어요. 그리고 어제 한동훈 하는 거 보면 원래 한동훈 단점이 뭐였냐면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되게 꼬투리 잡고 막 공격하고 그래가지고 비호감 이미지를 생기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논쟁에서 중요한 거는 논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논쟁을 보고 있는 제3자를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논쟁에서 이기려고 막 쏘아붙이고 공격하다 보면 오히려 비호감이 쌓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한동훈이 과거에 이제 법무장관 할 때나 그런 거에 좀 있었는데 그런 게 많이 고쳐졌어요. 되게 능글맞아졌다고 해야 되나? 능수능란해졌어요. 그래서 장영이 완전 이제 발렸죠. 완전. 네. 그래서 이제 쿠팡 문제가 이번에 이렇게 뜨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띄울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그 제일 이제 하는 게 뭐냐면 그 유통산업발전법이라고 그게 이제 대형 마트들이 이제 영업 규제하는 그 법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유통의 거대한 흐름이라는 것은 온라인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대형마트는 과거에는 이제 대형마트가 처음 나왔을 때는 대형마트가 대세였지만 이미 대형마트든 재래시장이든 어차피 온라인한테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제 대형마트 규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미 대형마트들도 망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리고 대형마트 망하면 결국 누가 손해봐요? 소비자들이잖아요. 그 주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현실을 저는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이념에 빠져가지고 그냥 계속 이제 현실과 동떨어진 그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그런 법안들을 민주당은 그렇게 발의할 거고 민노총도 요구할 거예요. 그래서 더 지지가 떨어지겠죠. 근데 왜? 네. 이 사람들은 대기업이나 이런 걸 굉장히 나쁘게.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민노총이 이제 금속노조고 금속노조의 핵심은 현대자동차예요. 다 대기업 정규직 중심이거든요. 다 대기업 정규직 중심이기 때문에 그럼 자기들이 이제 일하고 있는 이제 그 근거가 이제 대기업이라는 조직이 있고 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생산성하고 걸맞지 않은 과대한 지대를 받고 있잖아요. 대기업 정규직 노조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들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그렇게 자신들이 과대한 지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진짜 제대로 된 노동자라면 스웨덴처럼 그냥 같은 직종이라면 우리가 연금을 나눠 갖겠다. 우리가 아무리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더 많은 임금을 받지는 않겠다. 그런 식으로 연대를 하는 게 제대로 된 노조예요. 그게 스웨덴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맨날 이제 그 현대자동차 보면 이제 맨날 파업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월급하고 막 정년 뭐 65세 연장해라. 우리 자식에게 채용해라. 이제 그딴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 전체를 위한 투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자신들만의, 근데 차라리 그렇게 자신들만을 위한 이익 집단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럼 누가 뭐라고 해요? 그런데 노동자를 위한 단체라고 하면서 이익집단 같은 꼴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욕을 먹는 거고 더 비호감인 거예요. 네. 노조도 아닌 게 전체 노동자를 위한 것도 아닌데 노조랍시고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저게 이제 새벽 배송 금지하자 그딴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진짜 민노총은 진짜 노동자를 위한 조직이 아니니까 자기들만을 위한 조직이고 자기들의 이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냥 깽판을 치는 조직이에요. 노동자들을 위한 게 아니라 그걸 더 생각한다고 보면 게 맞겠네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제 그 새벽 배송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민주노총이 생각을 했다면 민주노총 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정부 기금 받는 것도 있어요. 정부 기금 받는 것 중에 이제 일부는 민노총만 받는 게 아니라 택배 노동자들도 이제 그분들은 이제 택배 기사기 때문에 그냥 다 개인 사업자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 기금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민노총이 받고 있는 걸 포기할 테니까 그걸 이분들 위한 복지 기금으로 이제 사용하자라는 식으로 얘기할 때는 그런 거 안 하죠, 당연히. 네. 그런 게 없죠. 네, 그럴 일을 할 리가 없죠. 정부 보조금은 이제 민주노총이 다 독차지해야죠. 그래서 그나마 이제 한국노총은 이제 제정신인 게 한국노총은 반대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민노총이 문제인 거예요. 한국노총은 그래도
뭐라고 해야 될까? 이분들도 한국노총도 이제 대기업 정규직 중심이긴 한데 이분들은 그래도 그 전체 산업의 어떤 행동, 어떤 정책이나 행동이 전체 산업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한국노총은. 근데 민주노총은 뭐 그런 데가 그런 짓을 안 하죠. 네, 고려를 안 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요. 네. 원자력 네. 관련한 이야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 저번에 하려다가 못한 건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 지난 대선에서 아리백 산단을 만들겠다. 신재생 에너지 풍력 늘리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렇게 얘기한 근거가 뭐냐면 아리백이 뭐냐면 2050년까지 기업들의 뭐 생산이라든지 공장 돌리는 데 있어서 그 에너지를 전부 다 이제 2050년까지 100%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는 민간 캠페인이 바로 아리백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주도하는 기업들이 이제 애플, 저기 이제 페이스북 막 그런 회사들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막 그러니까 다 거대 공룡 IT 기업들이죠. 그래서 그 IT 기업들이 그 아리백 그 선언 민간 캠페인을 한다니까 그건 나머지 하청업체도 그럼 그 방침에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그게 그 바이든 정부 때까지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하면서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죠.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이제 당선되자마자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사기다. 라고 했고 그 마가 외치면서 그 원전 부활을 이제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하고 완전히 이제 반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신재생 에너지하고 원전은 서로 이제 그 에너지 특성상 서로 대체제거든요. 신재생 에너지가 늘어나면 원전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원전이 늘어나면 신재생 에너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같이 갈 수는 없는. 네,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당선이 됐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일본하고 이제 이번에 관세 협상을 하면서 5,500억 달러가 이제 투자받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3,300억 달러를 원자력하고 천연가스 분야에서 투자받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미국 에너지를 원전과 천연가스 중심으로 지금 재편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하고도 이제 계약하면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우리나라한테 6천억 달러 막 이제 막 또 추가로 또 이제 한국 정부가 투자하기로 했다면서 그 중에는 이제 한국 정부가 미국의 석유하고 천연가스를 수입하기로 했다. 그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 우리나라 정부도 인정을 했잖아요. 미국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거는. 그럼 그게 뭐냐? 그럼 결국 이제 원전하고 천연가스잖아요. 그리고 원전하고 천연가스라는 거는 원전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 밤과 낮에 이제 에너지 그 소비 양이 다르잖아요. 낮에는 많이 쓰고 밤에는 적게 써요. 그런데 이제 출력에 따라서 이제 그 전기 공급도 맞춰줘야 되는데 원전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를 껐다 켰다가 안 돼요. 출력 조절이 안 돼요. 한 번에 그냥 쭉 일정한 전력 공급밖에 안 돼요. 반면에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껐다 켰다가 순식간에 가능해요. 언제든지 그때 이제 그 전력 수요에 맞춰서 발전소를 껐다가 켰다가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전하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서로 찰떡궁합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신재생하고 천연가스도 찰떡궁합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나 원전의 그 단점을 천연가스가 다 메워주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제대로 지금 에너지 정책을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원전만 늘리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천연가스도 늘리겠다고 하는 게 진짜 제대로 원전도 늘리겠다는 거구나. 원전의 단점을 메꾸려면 천연가스가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원전에 늘려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저번에 이제 기업들 막 만나서 얘기했잖아요. 주커버그 나오고 막 구글도 나오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나오고 다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인공지능을 위해서 AI 산업을 위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가 중요한데 그거를 트럼프 행정부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다 해결하고 있다. 그게 뭐냐면 원전 짓겠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과거 이제 아리백 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선언한 기업들이 트럼프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다 감사합니다. 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 IT 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다 잘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원전하고 지금 천연가스로 지금 미국의 에너지를 재편한다고 지금 얘기는 이제 줄창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구글이나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런 회사들이 정말 아리백을 추진할 거라면 그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도 반대 의견 안 하죠. 왜냐면 트럼프 하긴 대로 그냥 하겠다고 지금 이미 인정을 한 거예요. 그냥 대놓고 그냥 공개적으로 아리백 안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발표를 안 한 것 뿐이지 어차피 미국 자체 내에서 원전과 천연가스 중심으로 에너지를 개편을 하겠다는데 그거를 뭐 구글이나 미국 이제 공룡 IT 기업들이 그걸 안 받는다? 그럼 뭐 이제 그냥 트럼프 대통령한테 나 공격해 주세요라고 이제 그렇죠. 잘 공격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IT 기업들은 이미 아리백을 지금 이제 포기했어요. 대놓고 얘기를 안 할 뿐.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지금 유럽에서 지금 굉장히 규제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왜냐면 니들이 독점 사업자다. 그렇죠. 그러니까 플랫폼을 다 장악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니들이 이제 그 시장 지배 행위를 악용해 다른 플랫폼을 인정하지 않고 내부에서만 이제 플랫폼을 사용하게 하고 거기에 수수료를 매긴다. 이게 잘못했다. 해가지고 유럽에서 이제 DSA라고 해가지고 디지털 시장법이라고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IT 기업들한테 규제를 하고 있고 그 규제에 따르면
그 순이익이 아니라 매출의 6%까지 벌금을 매겨요. 그런데 구글이나 뭐 그런 데는 엄청난 돈이잖아요. 엄청나네. 네, 거의 이제 다 합치면 1000억 달러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돈을 이제 그렇게 이제 규제를 하고 있으면 그럼 유럽에 맞서서 누가 싸워야겠어요? 미국 무역대표부하고 상무부가 싸우거든요. 네, 그러니까 USTR이 싸워서 지금 유럽 너희들이 이제 과도한 규제하는 거다. 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싸우고 있고 그 미국하고 이번에 EU하고 이제 관세 협상할 때도 그때도 이제 IT 기업 규제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그 관세 협상 내용에도 들어갔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트럼프 정부가 미국 IT 기업들이 이제 그 규제 해외 나가서 규제 안 받게 이제 이런 식으로 싸우고 있는데 뭐 구글이나 애플 이런 데가 뭐 우리 이제 아리백 할 거예요. 또 이제 트럼프도 원전하든 말든지 우리 신재생 에너지만 쓸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절대 못. 뭘 절대 못하죠. 그렇게 절대 못하게 됐으면 그럼 이제 문제죠. 원래 우리나라 아리백이라고 하는 거는 신재생 에너지 쓴다는데 그걸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왜 지난 대선 때 들고 나왔는지 그 근거가 뭐냐면 글로벌 아리백 기업이 그 신재생 에너지로만 2050년까지 이제 그 납품 받겠다고 하니까 우리도 준비하겠다. 그러면서 추진한 거 아니에요. 근데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거 왜 추진해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하는 이유는 딱 하네요. 왜 비싸잖아요. 근데 이제 탄소 발생을 안 하고 탄소 발생 안 했으면 이게 무지막지하게 비싼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이유는 딱 하나. 뭐 구글, 애플 그런 데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야만 납품을 받겠다고 했으니까 딱 그 이유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리백이라고 하는 거는 뭐 국가 간 규약이 아니에요. 무슨 WTO 같은 이제 뭐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만든 규약도 아니거든요. 그냥 민간 기업들의 자발적인 캠페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 강제성이 없어요. 만약 아리백 유엔 차원에서 추진했다 그러면 할만하죠. 근데 그냥 민간 기업들이 우리가 그냥 캠페인 할 거예요 라고 한 건데 이건 얼마든지 번복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사실상 번복됐고 이미 미국 IT 기업들이 이제 그 데이터 센터에 이제 트럼프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에 이제 감사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나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탄소 발생할 수 있는 뭐 석탄밖에 없다 그러면 해야겠지만 우리나라는 원전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탄소 발생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가격도 저렴하고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럼 원전을 하면 되는데 그럼 신재생 에너지를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신재생 에너지를 안 하고 이제 원전하고 천연가스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패널,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터빈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바람개비. 그거 다 전 세계 중국 기업들이 다 1위 먹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는 이제 배터리가 필요한데 배터리 1위 기업 ADSL이라고 그것도 중국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모든 생태계를 다 저 말단서부터 저 끝까지 다 중국 기업들이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가면 중국만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판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판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 중에 그 다른 판을 만든 게 원자력하고 천연가스고 원자력 기술도 없고 원자력 기술도 지금 미국은 뒤쳐져 있고 천연가스 개발하기에는 자본이 없으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이제 원자력 기술하고 천연가스 개발도 같이 해달라. 그걸 이제 관세 협상에서 요구를 한 거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판을 짜는 거예요. 에너지만 새로 판을 짜는 게 아니라 기반한 이제 에너지 전부 다 판을 새로 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흔들릴 리가 없고 이게 한번 규정이 되면 미국에서 이제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게 번복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애초에 신재생 에너지 개판이 다 중국의 영향을 안 받고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때도 아무리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이제 넘어갔다고 하지만 그 대중 무역 제재라든지 중국과의 대결은 근데 그대로 계승을 했잖아요. 바이든 정부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게 국내 에너지 문제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이제 에너지 산업이 다 넘어갈 수 있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판을 새로 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미국 민주당이 다음에 정권 교체를 하더라도 바꾸질 못해요. 그렇죠. 생각보다 되게 더 심각한 문제들이 이제 그냥 허울로는 그냥 환경 생각하고 탄소 배출 줄이자라는 말이지만 반대 이면에는 되게 심오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다 이제 그 환경뿐만이 아니라 각종 이해관계가 다 걸려 있는 거고 그 정부에서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풍력을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정말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더 이상 추가로 깔 데가 없어요. 할 때는 이제 그 해상 풍력밖에 없거든요. 산업이 있어야 새로운 사업이 있어야 거기서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동영 장관이 가족 명의로 이제 여러 개 태양광 발전 시설 갖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민주당과 연관된 사람들이 해상 풍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했잖아요. 해상 풍력 뭐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해라. 이렇게 하면 이제 무슨 뭐 쌀농사 짓는 것보다 이제 더 돈 많이 낼 거다라고 하면서 더 부추기잖아요. 그리고 그 해상 풍력이 다 어차피 다 호남 쪽 해변에 다 대부분 다 만들어지거든요. 왜냐면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해상 풍력이 될 만한 바람이 부는 데가 거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다 민주당 텃밭이잖아요. 이게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